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올해 1월 달에 미국 보건당국이 단백질 하루 권장량을 아예 올려버렸어요. 기존에는 체중 1kg당 0.8g이었는데 2026년 새해 지침에서는 1.2에서 1.6g으로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도 단백질 에너지 비율 하한선을 올렸습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리는 방향으로 공식 기준이 바뀐 거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단백질 기준이 사실 부족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먹어라는 최소 기준이었던 거고요.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거기서 더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부 공식 기관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보면서 정말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혈당 관리 때문에 오시던, 살 빼려고 다이어트 때문에 오시던, 갱년기 때문에 오시든 거의 상관없이 근육량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자 환자분들은요,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로 오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나는 어제 혹은 오늘 식사에 고기가 있었나요? 혹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고기를 충분하게 먹었다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은 단순히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근력이 떨어지면서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던 동작들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가 진단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하체 근력을 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만드는 속도 자체가 젊을 때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보충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아주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밥은 줄였는데 단백질까지 같이 줄여버리는 거예요. 혈당 숫자만 낮추는 식사가 아니라 근육이랑 체력을 함께 보존하는 식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인 겁니다.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먼저 단백질이 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단백질을 먹으면요, 위장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아미노산이라는 아주 작은 조각들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미노산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아요. 아미노산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에서 쓰임이 다릅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레고로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레고 블록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종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을 다르게 만들 수 있듯이 아미노산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몸에서 호르몬으로 쓸 수도 있고 근육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단백질 자체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 다음에 다시 재조립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미노산들이 다 똑같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데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가져와야 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9가지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장난감을 만들려면은 블록 9가지 색깔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초록색 블록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8가지 색깔이 아무리 많아도 초록색 블록 하나가 없어서 그 장난감 완성을 못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딱 이렇게 작동을 해요. 9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나머지가 아무리 많아도 근육을 충분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9가지를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음식마다 이 9가지의 구성이 달라요. 동물성 단백질은 이 9가지가 비교적 고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달걀, 고기, 생선, 유제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9가지 중에서 하나둘씩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물성이랑 식물성 중에서는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당연히 식물성도 좋지만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요,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데 특히 중요한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름이 류신인데요,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이게 훨씬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만 먹으면은 류신이 부족해서 근육 합성이 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식물성이 쓸모가
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두부나 콩 다 좋은 단백질이에요. 다만 비율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한데요. 동물성이랑 식물성을 반반씩 먹는 것보다 동물성을 좀 더 비중 있게 챙기시는 게 근육 유지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가공육이나 기름진 육류보다는 생선, 달걀, 살코기, 유제품 이쪽을 기본으로 하시고요. 식물성에서는 두부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2026년 미국 최신 지침이랑 실제 임상에서 권하는 범위를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표 띄워드릴 테니까 잠깐 멈추고 보세요. 하루 단백질 72g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여기서부터 막막해지시거든요. 단백질 72g이 고기 72g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의 무게랑 그 안에 든 단백질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요. 마찬가지로 제가 식품 종류별로 대략적인 단백질 함량을 여기 띄워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서 보시고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확한 양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약으로 써놓은 거 있죠. 그거만 대충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양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팁이 있는데요. 처음 마트 가셨을 때 생선이나 고기 사오시면서 포장에 적혀있는 그램수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아, 이 생선 한 조각이 150g이구나. 아, 이 고기 한 팩이 200g이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눈대중하는 감을 쌓으시는 거예요. 이게 몇 번 해보시면은 저울 없이도 대충 감이 옵니다. 자, 근데 이 좋은 단백질을 한 끼에 너무 많이 먹어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연구들에 따르면은 한 끼에 단백질 약 20에서 40g 정도가 근육 합성에 가장 효율적인 범위예요. 저녁에 100g짜리 고기를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하루 3끼로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한번 살짝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 아침에 달걀 2개로 시작하면은 약 12g이에요. 여기에 우유 1컵 정도를 더하면은 6g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점심에 생선 한 조각이나 고기 100g 정도를 드시면은 대략 20g 정도가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오후에 이제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 100g 정도를 드시면은 약 9g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대신 무가당으로 드셔야 돼요. 저녁에는 고기 100g이나 두부 반모 정도 드시면 되는데요. 두부는 보통 한 모가 300g이니까 반모면은 12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거의 안 드시고 저녁에 고기를 몰아서 드시는 방식보다 이렇게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구성이 근육 합성 효율도 좋고 실천하기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고령자분들 혹은 다이어트 중에 근육량을 늘려야 되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요. 가령 체중이 60kg인 고령자분이 하루 72에서 90g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식단보다 20g 정도를 더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달걀 2개를 더, 그릭 요거트, 우유, 두부 혹은 부드럽게 조리한 생선처럼 먹기 편한 걸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